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부동산TV 허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토지 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내용이 방대하고 범위가 넓어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방송은 토지를 계약할 때 하드웨어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적법상 지목인 대라든지 전답 등은 통상 우리가 토지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주택 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계약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공적 장부를 토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 토지인데요. 등기부 등본에는 건물과 토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토지 편입니다. 등기부 등본 토지를 발급을 해서 소유자를 보고 또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등기부 등본 주소를 토지 주소를 사용해서 등본을 발급을 하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주식회사 누구누구 이렇게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토지를 지상권 설정한다든지 또는 송전탑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권리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겠죠. 소유권 이외의 관계가 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가지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융자를 쓴다면 어디 은행 건저당 설정 이렇게 되어 있겠죠. 또 개인한테 차용을 해서 담보로 제공했다면 홍길동 건저당 건자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소송이 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소가 제기가 돼서 법정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예고 등기라고 해서 등기가 이 등기부 등본 토지에 기록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관계 또는 소유권 이외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공적 장부가 등기부 등본 토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대장인데요. 사람이 출생하면 출생 신고를 하듯이 모든 것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지 대장을 발급을 해보면 토지의 소재지라든가 지번이라든지 지목 또는 면적,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가 소유자가 같아야 되겠죠. 면적도 같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지적도인데요. 지적도는 땅의 모양을 확인해보고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를 발급을 해보면 토지를 샀는데 땅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땅을 얼마에 샀는데 이것을 제공할 테니 얼마에 사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땅 모양을 직접 봐야겠죠. 그래서 지적도를 지번을 사용해서 지적도를 발급을 해보면 땅 모양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 모양이 직사각형도 있고요, 정사각형도 있고,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좁고 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넓고 이런 다양한 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그란 땅도 있고요. 또 땅 모양은 좋으나 진입도로가 없다면 소위 말하는 맹지가 되겠죠. 그런 땅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토지는 지적도를 발급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지목이 전답, 소위 말해서 현재는 논이라든가 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지적도를 반드시 발급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람으로 치면 뇌가 되겠죠. 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 제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공적 장부이므로 가장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토지라도 똑같은 토지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이 용도지역, 용도구역 이렇게 해서 토지가 이름이 다 붙어가 있습니다. 지역이 정해져 있고 이름이 붙어가 있어서 내 땅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밖에 그 테두리 안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반드시 챙겨봐야 하는 것이죠.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1종과 2종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또 주거지역은 뭐겠습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거지입니다. 주거지역도 1종과 2종으로 되어 있고 또 일반 주거와 3종 주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내용이 있습니다. 높이를 제한한다든지 면적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상업과 관련된 건물만 행위가 허용되는 상업적인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겠죠. 물론 중심 상업지역이라든가 세부적인 지역이 있는데요. 다음 편에 다루기로 하고요. 또 공업지역은 뭐겠습니까? 공업과 관련된 용도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테일하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2회차 방송 때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번째, 또 중요한 것이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통상 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이런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땅들은 매입을 해서 바로 건축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지목의 전답이라든지 행질 변경이라든가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이 행위가 가능한 것들은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지역 안에 들어가는 토지나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아무리 잘생긴 땅을 가지고 있어도 건축을 할 수 없으면은 체유 이용을 할 수 없는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은 또 전문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건축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야 건축이 가능하므로, 땅을 사는 목적이 건축을 해야 하는 조건이면 반드시 전문 건축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건축은 실제로 내가 땅을 취득했을 때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건축사를 통해서 가도면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땅이 북쪽으로 방향에 따라서 사선 제한이라든가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때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한 5, 6가지 정도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번 방송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토지이용 계획상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5, 6가지 정도는 반드시 꼭 챙겨야 합니다.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이었는데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방송에는 좀 더 디테일한 토지편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부동산TV 호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부동산TV에서 제공하는 정보 어떠셨습니까? 부동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